안녕하세요. 이기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맹창업과 독립창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 창업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이제 다른 기관을 빌릴 거냐 스스로 할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독립창업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가맹창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독립창업과의 차별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창업에 대해서 좀 간단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자가 자신의 상호, 어떤 브랜드죠. 상호나 상표, 기타 등등을 표지를 공유하고 자신과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그 영업을 위해서 교육 지원, 여러 가지 통제 등을 통해서 가맹하는 것을 가맹하는 사업을 가맹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비와 로열티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가맹 계약이라는 형태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프랜차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창업을 많은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상표, 표지, 품질 기준, 영업 방식, 경영 방식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가맹사업자는 계약을 통해서 가맹계약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계약이행 보증금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용을 수반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 사업을 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시너지죠. 상호 이익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들, 흔히 혼자 만약에 동네에서 빵집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동네 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서히 많은 것들을 이용하지만, 그런 가맹 빵집들이 한 1,000개, 전국에 한 2,000개 있다고 하면 그 동일한 비용을 가지고 공동 마케팅, 동일한 브랜드 이런 것을 통해서 품질이나 서비스 여러 가지를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규모에 따라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생산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어떤 인테리어를 표준화한다든지 하면서 비용과 퀄리티, 질을 담보하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을 이해하실 때는 보통 가맹금하고 사업 개시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계약 이행 보증금이나 보증금들 및 그 비용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사업을 운영해서 생기는 것이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러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월별 매출이나 여러 가지 브랜드 공유,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들을 부정기적으로 때로는 정기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가맹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90년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가 초창기에 엄청나게 창업 시장을 주도하는, 특히 외식 분야로 주도하는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중반서부터 많은 좋지 않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맹거래법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특히 가맹거래, 프랜차이즈 쪽에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들은 여기에 매출과 고용인원, 여러 가지 현황들을 매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선택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중점화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가맹본부하고 이제 그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 간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맹거래본부가 훨씬 많은 노하우와 정보를 갖고 있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사실 불공정한 정보의 노출이나 습득에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맹거래를 이용하셔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시면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가맹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분쟁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쟁이 이제 수익에 대한 저조한 겁니다. 최초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거래 본부와 가맹자 간에는 상당히 상이한 의견 차이와 정서적 그 온도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맹거래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잘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해석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의 매출을 평균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물론 그 말을 100% 믿는 가맹거래 창업자는 없는데요. 문제는 그 중에 뭐 절반은 맞겠지라고 하는 태도로 임하셔도 역시 같은 결과를 얻는 과정들을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장점과 함께 단점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1990년대서부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실질적인 프랜차이즈, 즉 가맹 사업의 어떤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치고 빠지는 전략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사실은 외식업인데 실제로 수익 모델은 인테리어이거나 부동산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많은 어떤 조치들과 법적인 부분들이 장치가 마련되면서 많이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간과하고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라는 태도는 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독립창업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창업할 당시에 내가 닭갈비집을 창업한다. 그럼 닭갈비집 프랜차이즈가 뭐가 있지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단 최소한 닭갈비 프랜차이즈는 아니더라도 닭갈비 전문점을 운영할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쌓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검토하시는 게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가 검토를 해보니 내가 혼자 인테리어를 하고 마케팅을 할 때 한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가 A라는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이점이 한 4천만 원만 들이면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내가 혼자 창업을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지 잘 모르니까 내가 브랜드나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저쪽에서 가르쳐 주겠지, 관리해 주겠지, 경영 조언을 해 주겠지, 뭔가 시스템을 하고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단 그래도 이름 들어본 데가 낫겠지 라는 태도로 가맹거래, 즉 우리가 아는 그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투자액에 대한 평가라든지 많은 그 분쟁 유형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창업과 가맹 창업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보시는 노하우들이 필요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독립창업하고 가맹창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창업은 굳이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 준비를 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그 팀빌딩이라고 해서 여러 형태로 위험들을 나눌 수 있는 혼자 창업을 독립 창업이라고 해서 꼭 1인 개인 사업자가 주가 되진 않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 확률도 그러한 것들이 높다라는 게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원의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론적으로 구분하는 형태를 하나씩 보면요. 독립창업은 초보자나 경험자가 창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현재 이제 창업 프로세스를 보면 초보자인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업을 잘 모른다든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창업 교육이나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초보자들한테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권장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안전한 프랜차이즈들이 많을 때 얘기였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들어갔던 좀 이제 질이 안 좋은 가맹 사업자들도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 비용도 제한된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맹 창업을 할 경우는 가맹비와 로열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혼자 준비하는 게 창업 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프랜차이즈 선택하시는 것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경우에 따라 다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맹이 좋고 독립의 장점이 이렇고 가맹의 장점이 이렇다라는 것보다는 창업자의 역량, 즉 내가 얼만큼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사업과 업종을 선택하느냐를 비교하시고 나서 충분히 내가 독립적으로 장기적으로 준비할 거냐, 그러나 가맹을 선택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사업 준비를 전개해 나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가 그 업종에 아니면 그 분야의 상권에 어떤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가맹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내가 잘 뭘 모르니까 가맹을 선택하신다라는 태도는 상당히 위험하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판촉은 지역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고요. 특히 이제 뭐 가맹은 장점이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근에 외식업들은 지난 15년간 보면 뭐 무슨 공중파에 어디 맛집 프로에 출연했다 이런 것들을 막 현수막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이미 90년대 후반에서 2000대 초반에 그 어떤 부분들이 홍보적으로나 브랜드적으로는 끝났다고 거의 사실 보이고요. 이게 초창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가맹이 인테리어 사업자들과 이런 것을 연구해주는 홍보업체들이 가맹 사업에 상당 부분 개입하는 현상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되어지고 알려지고 관리되어지고 하다 보니 이 부분들은 좀 차츰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에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뭐 공중파에 어디 맛집 프로에 나왔다 하더라.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진짜 브랜드력이 있느냐는 건 거기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알겠지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 주변의 소비자들한테 한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과연 알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고서 측정을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A라는 브랜드를 서울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부산에 내려갔더니 전혀 모르더라.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부산에서 창업을 하실 거라면 이런 부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그 창업자의 지역 그리고 개인적인 노하우, 역량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측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독립 창업은 개인의 역량에 기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같은 이제 가맹 창업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개인의 역량이 어디까지 연결이 될 것이냐, 가맹 창업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그 분야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으신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을 때 의미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독립 창업이냐 가맹 창업이냐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독립 창업 프로세스를 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것은 업종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야 되는데요. 책으로 배워서 뭐 커피숍 창업을 한다. 책으로 읽고 가보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한 잔 맛있게 아니면 뭐 우리가 아는 설렁탕을 맛있게 만드는 것과 그것을 단위 시간 내에, 즉 1시간 내에 50그릇을 만든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외식업 창업을 쉽게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퇴직하신 남편분과 이제 집에서 그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셨던 두 분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내가 손님은 맡고 음식은 뭐 안 사장님이 하시고 이런 형태를 많이 쉽게 접근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아무리 맛이 좋으신 사모님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집에서 정성껏 몇 시간 동안 장을 봐서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장시간 좋은 조리 기구에 그것을 해내는 것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내는 것과 단위 시간 내에 1시간 이내에 100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좌절하시는 케이스들을 제가 현장에서 봤고요. 실제 이제 맛있게 만드는 것과 이것을 끌고 가시는 것, 그 비즈니스로서 사업으로서 가져가시는 것은 거의 전혀 다른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잘 만드는 것과 잘 파는 것은 조금 상당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 창업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을 내가 이제 어떤 선택하고 선호하는 업종을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하시는 순서를 하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점포형 창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상권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또 2014년을 맞이해서 업데이트가 돼서 아주 좋은 기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상권을 검토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어떤 시장과 내가 어떤 해야 될 업종과 상권을 팔아야 될 곳, 즉 얘기해서 마케팅이죠. 팔아야 될 곳을 정하셨다면 이제 사업 방향의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을 어떻게 내가 접근하는, 여기 상권 개발 및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할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계획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 매뉴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매장을 꾸며야겠죠. 가게 자리를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 어떤 소비자를 하는 게 좋을까, 인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종업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우리 사업체를 만들어 나갈 거냐, 이런 단계를 거치겠고요. 그런 다음에 점검을 통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오픈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잘 나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 그동안 창업 그러면 부동산하고 거의 동일시됐습니다. 그래서 창업 컨설턴트를 치면 부동산 컨설턴트들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를 싸게 얻는 것, 그리고 위치 좋은 데를 잡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많이 그동안 언급이 안 된 게 인원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파느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독립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 무엇을 파느냐인데 자꾸 브랜드에 숨으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것이 창업의 시작이고 차별화, 궁극적인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능력이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그 가게에 대해서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지 그 종업원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즉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독립창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가맹상업 프로세스는 일단 시장 분석을 하시고 가맹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내가 어떤 브랜드, 어떤 지역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서 브랜드를 선정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팔아야 될 곳, 상권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가맹상담에 들어가시는 거죠. 크게 창업은 아까 얘기했던 독립창업과 비교했을 때, 즉 상권을 정해놓고 아이템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템을 정해놓고 상권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상권을 정해놓고 아이템을 찾는 경우가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템은 특정 기간 몇 개월 동안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최고가 되지 않는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부분 어떤 그 아이템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몇 달의 공부와 숙련을 통해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권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하루에 3번을 날아가 보니 일주일에 몇 번을 날아가 본지.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연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 나가본다고 해서 상권을 아는가?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이 과연 매출이 같을까? 아니면 월별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월별이 매출이 같을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지역 상권의 유동인구와 매출이 과연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최소한 1, 2년은 지켜보셔야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거기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브로커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창업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의 정보를 신뢰하는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은 상권 개발하고 가맹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 이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시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가맹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는 장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맹 상담을 보시면 이제 상담을 받고 상권 개발을 하고 금액, 추가 할인, 여러 가지 뭐 가맹 계약, 상권 개발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보시고 손익 분석,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맹점들의 어떤 매출, 고객 분석, 그리고 이제 가맹본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자꾸 가맹 얘기를 먼저 하시게 드리는 건 독립 창업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은 다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가맹 프랜차이즈 검토하실 때만 ABC 프랜차이즈만 선정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창업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창업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든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인 업무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공사나 뭐 인원 모집, 매뉴얼 교육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가맹 교육에 의존하고 저걸 내가 취득하기만 하면 되는가 관점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 수준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 창업과 가맹 창업의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창업가로서 먼저
잘 섰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이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창업 준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사전에 되신 다음에 독립이냐 가맹이냐 이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점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같이 독립 창업이 됐던 가맹 창업이 됐던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가맹 창업에서는 도와주는 분이 있다. 이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 창업하실 경우에도 내가 충분한 슈퍼바이저 수준의 전문가가 되신 다음에 독립 창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확인 사항은 로열티와 가입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직영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보시는 게 좋고 임원의 전직 같은 경우도 많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점 창업인데 전에 전혀 다른 PC방을 했거나 PC방을 했는데 외식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독립창업과 가맹창업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맹창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독립창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창업가로서 먼저 독립창업이나 가맹창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느냐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더 강조하면 이것을 준비된 상태에서 선택하는 요소로서 생각을 하셔야지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이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가맹 창업이 유리하다 이런 발상을 절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